자, 다음은 이제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조합을 배웠잖아요.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의, 자,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의 n개 중 r개를 뽑아 합친다라는 것이 조합의 기본 뜻이에요. 뽑아서 합침. 자, 서로 다른 n개에다가 너 뽑혔어 같은 이름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복이 가능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그 r개를 뽑을 때 뽑았던 거를 또 뽑아도 되는 상황. 자, 다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뭐를 허락하냐면 중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하여 뽑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일, B라는 과일, C라는 과일, D라는 과일 중에서 자, 이 4개의 과일 중에서 5개를 뽑고 싶어요. 자, 5개를 뽑고 싶어요. 자, 원래는 4개 중에서 5개를 뽑을 수가 없죠. 뽑을 수 있는 게 총량이 4개인데 5개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5개를 뽑는 것 자체가 중복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를 5개를 다 뽑아도 되고 A 이렇게 이제 뽑아도 되는 거고 A, B, D 이렇게 뽑아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합쳐놓은 형태의 모양은 도대체 어떻게 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중복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있죠.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5개를 뽑는다.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중복조합이라는 기호는 H거든요. 그래서 4H5 이렇게 씁니다. 상황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서로 다른 4개의 종류 중에서 5개를 뽑는다. 4H5. 자, 만약에 과자가 3종류 있다고 칩시다. 어떤 편의점 갔는데 과자가 3종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8명이 있으니까 야, 과자 8개 사와. 자,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복조합의 상황이 벌어져요. 종류는 몇 가지 있고 3가지 있고 우리가 총 사야 되는 개수는 총 8개를 사야 되는 거예요. 중복 허락되죠? 왜냐하면 편의점에는 똑같은 과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부른다? 3H8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계산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 이걸 나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개를 뽑는다 그러면 5개가 다 동일한 종류일 수도 있고 5개 중에서 2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고 3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고 4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를 전부 다 나누어서 분류해서 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세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기 쉽지 않은 거를 우리는 구조적으로 잘 세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세기 좋은 형태로 바꾸어 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과일 가게를 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과일 가게 가서 사과,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귤 이렇게 3가지 과일을 살 거예요. 자, 사과, 배, 귤 3가지 과일을 살 건데 총 5개를 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서 합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과를 3개를 먼저 산 다음에 배를 하나 사고 나중에 사과를 사더라도 결국 사과를 4개 사고 배를 1개 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과를 몇 개 사고 배를 몇 개 사고 귤을 몇 개 산 상황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스를 하나 가져갈 건데 담는 용기를 가져갈 거예요. 담는 용기를 가져갈 건데 이렇게 가져가려고 해요. 이렇게 생긴 이 용기를 가져갈 거야. 5개를 사지만 3종류를 구분해서 넣으려고 해요. 다시 5개를 사는데 3종류를 구분해서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가 좀 필요한데 3종류이기 때문에 칸막이는 총 몇 개, 최대 몇 개 필요하냐면 2개만 있으면 돼요.
두 군데만 나눠 놓으면 여기다 사과 살 거고 여기다 배 살 거고 여기다 귤을 살 거거든요. 그래서 칸막이를 넣을 수 있는 공간 포함하셔가지고 총 7개의 공간이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공간이 있는 이 상자를 들고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해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에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 3개의 과일 중에서 5개를 사는 하나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나온다면 1대1로 대응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를 세는 것이 얘를 세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사과, 배, 귤의 순서대로 담으려고 해요. 담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담을 건데 여기다 칸막이를 칠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 칸막이를 치고 여기다 칸막이를 쳐요. X표를 쳐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담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사과,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배,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귤을 이렇게 담으면, 자, 사과 하나, 배 2개, 귤 2개 사는 경우를 이렇게 X표 2개 치는 것만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칸이 있는 이곳에다가 여러분들은 2개의 X표를 쳐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사려고 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순서는 사과, 배, 귤의 순서예요. 자, 사과, 배, 귤의 순서로 담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X표 2개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한 상황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자, 사과, 배, 귤을 2개, 0개, 3개를 사고 싶어요. 자, 2개, 0개, 3개를 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X표를 쳐야 될 2개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몇 번 골라주시면 되죠? 이렇게 살려면. 자, 앞에서부터 X표, 첫 번째 X표 앞에는 사과를 살 거고요. 첫 번째 X표와 두 번째 X표 사이에는 배를 살 거고요. 두 번째 X표 다음에는 귤을 살 거예요. 귤을 넣을 거예요. 자, 그 방식대로 이렇게 살려고 해요. 사과 2개, 귤 3개. 몇 번의 X표 쳐야 되죠? 사과 2개 사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치면 안 되죠? 여기다가 X표 치고 여기다 X표를 치면 사과 2개, 얘와 얘 사이에는 배를 산다고 했는데 배는 떠올 데가 없네요. 두 번째 X표 뒤에 3개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과 2개, 귤 3개를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서 서로 다른 7개의 X표라고 하는 같은 이름 2개를 붙여준 거예요. 2개를 뽑은 거죠. 2개를 이렇게 뽑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X표 2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1, 3, 1 몇 번을 골라줘야 되죠? 자, X표 몇 번 골라줘야 돼? X표를 골라야 될 번호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번 골라야 돼요? 2번, 6번 이렇게 골라줘야 되죠? 자, 2번, 6번을 골라주면 사과 하나, 배 하나, 둘, 셋, 귤 하나. 자, 이렇게 살 수 있는 걸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경우의 수, 뭐 오빵빵, 자, 오빵빵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여기 X표 치면 되죠? 오빵빵 사는 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빵 1, 4 이건 어떻게 만들어내면 돼요? 첫 번째다 X표 치고 세 번째다 X표 치면 빵 1, 4 이렇게 사는 것의 개수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일을 사는 모든 경우의 수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7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고 정확하게 1대1로 대응이 됩니다. 맞죠? 그럼 이걸 세면 되는 거야. 이것을 사는 것의 개수는
이걸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걸 해. 왜? 이거는 어렵고 이건 쉬워. 몇 가지죠? 몇 가지예요? 몇 가지야? 어? 상황이 뭐야 이거? 서로 다른 7개 중에 2개 고르는 거잖아. 이게 뭐야? 그걸 뭐라고 불러? 그래, 7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방금 전에 이 상황을 뭐라고 불렀고 3개 중에서 5개 사는 걸로 불렀잖아요. 3H5라고 불렀는데 얘가 7C2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7C2는 뭐랑도 똑같아요? 7C5랑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 아니면 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죠. 아, 이게 왜 7개야? 왜 7개지? 자,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과일에다가 X표 2개를 쳤는데 X표 2개 왜 쳤어요? X표 2개 왜 쳤죠? 종류가 3가지니까. 그럼 종류가 4가지면 X표 몇 개 쳐야 돼? 3개 쳐야지. 종류가 5가지면 X표 몇 개 쳐야 돼? 4개 쳐야지. 종류보다 하나 적은 X표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종류면 2칸을 추가하고 4종류면 3칸을 추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3종류고 여기가 5개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5칸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종류수에서 하나를 뺀 다음에 더해 주시면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다 써야 되는 이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2개 더한 다음에 1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2개 더한 다음에 1을 빼준다. 그래 놓고 여기 2를 썼는데 이거 2 왜 쓴 거예요? X표 2개 뽑는다고 했잖아요. X표 2개 뽑는다고 했잖아요. X표 2개 뽑는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요거를 그대로 쓴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1을 빼가지고 여기다 쓰란 얘기죠. 근데 여기다 1을 빼서 쓴 거는 얘랑 똑같잖아요. 그럼 얘를 쓰는 게 편하겠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는 게 편하겠냐? 뒤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신 다음에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계산은 이걸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 2개 더해서 1을 뺀다. 뒤에는 그대로 갖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학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피아노가 필요해요. 근데 피아노가 총 5종류가 있대. 근데 우리 행사에 필요한 피아노가 10개야, 10개. 그럼 이 5종류 피아노 중에서 10개를 사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 상황의 이름이 뭐야? 이 상황의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그 뭐라고 써야 돼? 10H5라고 써야 돼? 5H10이라고 써야 돼? 그렇지. 5H10이라고 써야 돼. 상황은 이거예요. 근데 5H10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2개 더해. 1 빼. 14C 그대로 갖다 붙여주세요. 그러면 14C 4로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중복조합을 해석하는 방법. 즉 상황을 중복조합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해석한 거를 계산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계산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서로 다른 요거 중에 요거를 중복허락해서 뽑아내는 거를 뭐라고 한다? NHR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식을 쓰면 NHR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NHR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모든 문제는 사실 다 풀려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 해석이 중요한 거야. 이 상황이 중복조합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흔히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것만 알면 되니까. 그냥 뭐 단순 수학 계산이니까. 그래서 자, 이 상황을 어떤 주어진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해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뭐냐?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상황이 필요하거든요. 기본 상황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과일 가게 가는 상황이에요. 교과서에 항상 나와 있어요. 과일 가게 가는 상황.
과일 가게에 세 종류의 과일이 있다. N 종류의 과일이 있다. 그 중에서 나는 R개를 사는 거다. 과일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된다. 하나를 다 몰빵해서 사도 되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한 종류만 사도 되고 하나씩 다 골고루 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내가 사온 사과를 구분합니까? 안 하죠. 사과 3개를 사왔으면 그냥 사과 3개인 거지. 이 사과는 오른쪽 위쪽에 흠집이 있는 사과, 이거는 아래쪽에 흠집이 있는 사과,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과 3개면 그냥 사과 3개니까 그 각각 뽑아놓은 것에 구분을 하지 않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나가는 상황. 그 상황을 뭐라고 해석한다? NHR이라고 해석한다. 그걸 어떻게 계산한다? 더한 다음에 1 빼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붙여준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자는 얘기죠. 자, 24-1번 보세요. 자, 사과, 배, 그 다음에 감 중에서 6개를 뽑는데요. 하고요? 하고요? 저거 해석해봐. 저거 사과, 배, 감 중에서 6개를 뽑는 걸 해석해보세요. 해석이 뭐라 했어? NHR로 표현하는 걸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 3H6이에요.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2개 더해서 1을 빼요. 8C. 그 다음에 뒤에 갖다 붙여요. 그럼 8C2로 계산할 거고요. 8C2는 8 곱하기 7을 2 팩토리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4, 7에 28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24-1번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4-2번도 한번 보세요. 3개의 학급에서 8명의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사실 여기서는 적합한 사실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뽑는 사람이 다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3개 학급, A학급, B학급, C학급에서 8명의 위원을 A학급에서 몇 명, B학급에서 몇 명, C학급에서 몇 명 뽑을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류를 잡고자 하면 오류를 잡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라고? 3H8로 해석을 해주시고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10C8로 계산해 주시고 10C2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중복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복 조합을 조금 더 수식적으로 베이스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 수식적인 베이스가 뭐냐? 이걸 수식적인 기본 베이스라고 불러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했는데 10이 나왔어.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 이거 순서쌍의 개수를 우리는 중복조합의 수식적인 기본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수식적인 기본 베이스. 왜 기본 베이스냐? 자, 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이 아닌 정수라는 얘기는 0 아니면 자연수라는 얘기죠. 자, 0 아니면 자연수라는 얘기예요. 자, 0 아니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아무거나 하나 써볼까요? 1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1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 6, 4라고 하는 순서쌍 하나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그냥 x가 1이고 y가 6이고 z가 4 뭐야 이거 잘못됐잖아. 자, z가 3이니까 x 하나 있고 y가 6개 있고 그 다음에 z가 3개 있는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뭘로 해석을 하면 되느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과일 가게 가는 문제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x라고 하는 과일을 하나 산 거야. y라고 하는 과일을 6개 산 거고 z라고 하는 과일을 3개 산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몇 종류에 있는 과일, 몇 개의 종류에 3개의 종류의 과일 중에서 총 10개를 산 거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 X 안 사고 Y 하나 사고 Z 9개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 상황을 뭐라고 불러요? 세 종류의 과일 중에서 10개를 사는 거야. 뭐라고 불러요? 3H
10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과일 사는 문제를 결국 이렇게 음이 아닌 정수 순서쌍의 개수를 찾는 문제로 바꾸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과일 가게 가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기는 하나 생각해봤더니 얘도 사실 똑같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겠다? 3H 10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과일 있는 과일 가게 가서 10개를 사는 문제로 바꾸어서 생각해도 똑같은 문제니까. 그래서 얘를 3H10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계산할 때 12C 10, 12C 2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 해를 찾을 때, 자 다시 음이 아닌 정수 순서쌍의 개수를 찾을 때 이것을 뭘로 해석을 하겠다? 중복 조합으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뭐 w 했더니 12가 나와. 이걸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 w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4가지 종류의 과일이 있는 과일 가게 가서 총 몇 개 사는 거? 12개 사는 것으로 생각해도 같은 이야기니까 이걸 뭐라고 써야 된다? 4H12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15C 12, 15C 12와 15C 3은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15C 3으로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기본으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25-1번 보세요. 25-1번은 뭐라고 쓰면 돼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세정수. 자, 음이 아닌 세정수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음이 아닌 세정수가 돼야지만 과일 가게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안 살 수도 있으니까. 안 살 수도 있다는 걸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음이 아닌 세정수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 3H6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3H6. 그래서 3H6이기 때문에 계산은 어떻게 한다? 8C6. 계산은 8C2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4, 6, 24, 총 20, 왜 잘못된 거야? 8C2로 계산, 8, 7에 56이니까 4, 7에 28, 총 28개라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오른쪽에 있는 25-2번의 1번도 마찬가지 이야기거든요. 뭐라고 써야 돼요? 25-2번의 1번 뭐라고 써야 돼요? 4H10이라고 써야죠. 왜? A, B, C, D 4개의 과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10개 사라고 한 거야. 그걸 4H1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의 정수 해의 개수를 구하라.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했을 때 10이 되는데 이게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다면 안 사도 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는 거지. 그냥 3H10을 한 다음에 안 사는 경우를 뺄까? 그러면 X를 안 사는 경우에는 얘 2개만 사는 거니까 빼고 Y를 안 사는 경우는 2개 빼고 근데 이게 만약에 X, Y, Z가 아니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Z G 더하기 이런 식으로 6개의 문자나 7개의 문자가 나오면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구조를 한번 짜보는 거예요. 어떤 구조를 짜느냐? 자,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과일 사는 문제라고 했잖아. 그러면 과일을 이미 하나씩 딱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죠. 야, 무슨 얘기냐? 주머니에 X 하나, Y 하나, Z 하나를 놓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계를 뽑더라도 절대로 이 0이 나올 경우는 없으니까, 안 뽑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씩을 뽑아 놓고 시작을 하자. 그래서 하나씩을 뽑아 놓으면 10개 중에서 3개를 뽑은 꼴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뽑아야 될 건 몇 개냐면 7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야, 하나씩 뽑아. X 하나 뽑고 Y 하나 뽑고 Z를 하나 뽑아.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제 7개가 남았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해서 7이 나오게 하는 것의 개수를 찾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자, 여기서 지금 이거 한 개씩 뽑은 거예요. 하나씩.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가 되게 뽑았다 칩시다. 1, 2, 4를 뽑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뭘 뽑게 된 거냐면 하나를 미리 뽑아놨으니까 2, 3, 5를 뽑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나를 뽑아놨으면 여기서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6을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미리 뽑아놨으니까 하나, 둘, 7개를 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음이 아닌 정수인 0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오겠죠. 위에다가 뭐를 하나씩 썼으니까 1을 하나씩을 썼으니까 더했을 때 절대로 0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미리 하나씩을 뽑아놓고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뽑고 나머지 몇 개? X 하나 뽑았고 Y 하나 뽑았고 Z 하나 뽑았으니까 나머지 몇 개? 7개를 가지고 중복조합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 자연수 순서상 X, Y, Z를 계산하는 문제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5-2번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했을 때 얘가 10이 되게 하는 양의 정수의 개수, 즉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씩을 골라 놓으면 총 6개만 더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 6개를 더 고르면 되는 상황,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이 되게 만드는 상황을 계산을 하는 것과 얘는 똑같은 거다. 단 얘는 자연수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될 것이다? 음이 아닌 정수가 될 것이다. 해서 4H6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나 꼽아서 빵빵 24 내가 빵빵 24를 뽑았다. 그럼 내가 실제로 뽑은 건 뭐예요? 여기서 뽑은 건 빵빵 24지만 실제로 뽑은 건 1, 1, 3, 5죠. 그래서 1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 하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요걸 하나 결정하는 것은 요걸 하나 결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4H6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9C6으로 9C3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9, 8, 7에다가 3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3, 4, 12에 12 곱하기 4니까 84가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84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수 순서상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기 25-1번하고 25-2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1번하고 27번하고 그 다음에 28번이 중복조합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7-1번하고 28-1번을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좀 이따 와야 되는데 6시 반에.
자, 잘 보세요. 자,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A, B, C에게 적어도 한 개씩 똑같은 과자를 10개를 나누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과일 가게 가는 문제랑 다른 문제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일 가게를 과일 가게 가서 A 과일과 B 과일과 C 과일을 10개를 사는 거야. 그래서 A 과일을 7개를 사고 B 과일을 2개를 사고 C 과일을 1개를 사잖아? 그러면 이렇게 산 만큼 과자를 A한테 7개, B한테 2개, C한테 1개 이렇게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결국 흘러가서 내가 과일 사는 것의 개수와 과자를 나눠주는 것의 개수는 동일하게 1대1로 대응이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과일 사는 문제를 어떻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다 했냐면 결국 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했을 때 얘가 1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한 개씩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음이 아닌 정수해가 아니고 자연수, 양의 정수해가 되는 거죠. 자연수 A, 그 다음 B, 그 다음 C의 순서상의 개수를 찾으라는 문제인 거고 자연수 문제는 어떻게 한다? 하나씩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A 하나, B 하나, C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 나머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했을 때 얘가 7이 나오게 음이 아닌 정수를 세팅을 해준다. 만약에 얘가 007이다. 그러면 실제로 선택한 숫자는 118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기존 중복조합이니까 뭐라고 쓴다? 3H 7이라고 쓴다. 그러면 9C 7, 9C 2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해요. 똑같은 과자 10개를 나눠주는 게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중복조합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27-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거예요. 똑같아요. 이거잖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나오는 자연수 A, B, C의 가지수를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왜? 투자하지 않는 종목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소 1개 이상은 투자를 한다 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27-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27-1번 문제나 27-2번 문제나 모양은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이거를 수학적으로 구조가 같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구조가 동일하면 동일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1번과 다시 2번은 완전 다른 문제 같아도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8-1번도 볼게요. 같은 종류의 6시 반이에요. 같은 종류의 연필 7자루를 3명의 학생이 나누어 주는 경우를 A라고 했고 같은 종류의 연필 7자루를 3명에게 나누어 주되 한 학생에게 적어도 한 자루씩 나누어 주는 경우를 B라고 했어요. 자, A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A, B, C를 다 더해서 얼마가 나오게? 그냥 7이 나오게 하면 돼요. 얘가 0, 0이 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첫 번째 경우라고 보자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는데 7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자연수여야 돼요. 자, 자연수가 되는 경우는 이제 아예 여러분들의 기본 패턴으로 가지고 계셔도 괜찮아요. 얘는 그냥 뭐라고 쓰시면 되고 3H 7이라고 쓰시면 되고 얘는 뭐라고 쓰면 된다? 하나씩을 나누어 주면 4개가 남으니까 3H 4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26-1번을 한번 쳐다보세요. 26-1번을 쳐다보시고 얘를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잘 해석이 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잘 해석이 안 되면 조금 이 중복조합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이거. 자, 이 모양은 다 달라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모양이 아니야. 그럼 내가 여태까지 봤던 모양이 아니니까, 아, 이거는 못 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겁니까? 아니죠? 해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야죠? 그럼 저거를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봐요. 고민을 해보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4제곱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 다 전개할 거예요? 못 한단 말이죠. 이거 뭐, 이거 10제곱 하라고, 10제곱에 서로 다른 항의 개수 구하라고 했을 때 이거 다 전개해 볼 거예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개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어떤 항이 같은 항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항이 같은 항이냐? 중요한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4번 곱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항은 문자가 몇 개 곱해진 거냐면 문자가 4개가 곱해져야 돼요. 맞죠? 자, 얘를 전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곱했다. 그러면 결국 A 세제곱 B가 나오게 되잖아요. 결국 문자는 4개가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가 같으면 같은 항인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이거를 전개한다. 그러면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얘를 전개하잖아요. 하나, 둘, 세 개 분배 법칙 쓰셔야 되고요. 실제로 얘를 그냥 전개했는데 다 다른 항이 나온다고 하면 얘가 3가지고 얘가 3가지니까 이 한 가지마다 하나, 둘, 셋, 하나마다 하나, 둘, 셋, 하나마다 하나, 둘, 셋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9개의 항이 생겨요. 그럼 9개의 항에다가 3개의 항을 곱하니까 총 27개의 항이 생기고요. 27개의 항에다가 3개를 곱하니까 총 81개의 항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 81개의 항이 생겨서 이거의 항의 개수는 81개인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같은 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곱해도 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색깔을 다르게 해야지. 자, 이렇게 곱해도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곱해도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핵심은 모든 항은 일단 문자가 4개 들어간다라는 이 사실만 기억하셔야 되고요. 문자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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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한 거나 A, B, A, A 한 거나 결국 같은 것으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면 4개의 문자네. 문자 4개를 해야 되겠네. 근데 문자 중에 A랑 B랑 C가 3가지가 들어가겠네. 그러면 그 A랑 B랑 C가 3개가 들어가니까 그 중에서 4개를 뽑아야 되겠네. 3개 중에서 4개를 뽑아야 되겠네. 안 뽑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가 나오게 하는 A 과일, B 과일, C 과일을 사서 총 4개의 과일을 사는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자, 무슨 얘기예요? 이게 2개, 하나면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항은 뭐라는 거예요? A제곱 BC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0, 3, 1이면 얘는 A는 안 들어가고 B 3개 들어가고 이거니까 B 세제곱 C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전개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항을 이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3H 4라고 쓰셔야죠. 그러면 6C 4, 6C 2로 계산하면 되고 6 곱하기 5를 2로 나눠주면 15개의 항이 만들어지는구나. 원래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다 전개하면 81개의 항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동류항들을 이렇게 추려서 모으면 결국 몇 개밖에 15개밖에 생기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원리를 이용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즉 모양은 다르죠. 지금 풀려고 하는 이 문제와 과일 사는 문제 전혀 다른 문제지만 사실은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같지만 달라요. 다르지만 같고요. 그게 이 확률과 통계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험을 해본 거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26-2번도 어때요? 동류항으로 묶는데요. 전개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 4H5 할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4개의 종류가 있는 중에서 5개를 뽑아요. 그러면 결국 문자 5개를 합칠 수 있는 거고 5개가 합쳐지면 결국 이걸 전개해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항의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H5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중복 조합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투표를 해요. 투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니까 투표를 합니다. 혹시 여태까지 해본 투표 뭐 있어요? 회장 선거. 그 다음. 안 해봤어요? 네. 자, 그럼 회장 선거 한다고 칩시다. 회장 선거 할 때 투표지에 이름 씁니까? 안 쓰죠. 이름 안 쓰죠. 실제로 선생님이 그 대통령 선거할 때는 그 투표지에 일련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내 투표지라는 게 구분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투표하는 거랑 회장 선거를 할 때 투표하는 거랑 달라요. 왜? 대통령 선거는 그 투표지마다 다 다른 거야. 얘는 투표지가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5명 중에서 3명이 김우진 이렇게 썼으면 이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이 김우진이 서로 다른 사람 3사람이 썼어도 같은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그게 대선이었다. 1번 투표지, 2번 투표지, 3번 투표지, 여기 4번 투표지, 5번 투표지에 여기에 김우진 이렇게 써 있는 거랑 여기에 김우진이 써 있는 거랑 다른 거라고요. 투표지의 이름이 다르면 이건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다른 거고 그 다음에 투표지 이름이 딱 사라지는 순간 이거는 결국 김우진 3표 나왔구나 같은 걸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거냐 다른 거냐에 따라서 개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투표지에 이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없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린 투표를 할 건데요. 후보자가 5명이에요. 그리고 투표자, 유권자가 10명입니다. 자, 유권자가 10명이고 후보자가 5명일 때 투표지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 투표의 결과와 그 다음에 투표지에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 투표의 결과. 이건 다른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1, 2, 3에 김우진 그 다음에 1, 3, 5에 김우진 1, 2, 3, 4, 5라는 이름이 있으면 다른 거야. 근데 이름을 지우는 순간 김우진이 3표 나온 상황으로 같은 거예요. 그거를 같은 걸로 볼 때와 다른 걸로 볼 때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해석을 한번 투표지에 이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진호. 투표지에 이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오, 훌륭한 학생이에요. 후보자가 5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권자가 10명이잖아요. 그럼 유권자마다 다 다른 투표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투표지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5명씩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첫 번째 투표자 5가지. 그럼 이 5가지 선택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투표자는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5가지씩을 선택할 수 있죠? 5가지 해서 총 10번을 투표하게 되기 때문에 얘를 5파이 10이라고 부르고 5의 10제곱까지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 거고요. 자, 투표지에 이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훌륭해요. OH 10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게 왜요? 결국 후보자 5명 중에 몇 번의 이름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랑 똑같은 거야. 과일 가게 가서 5종류의 과일 중에서 10개를 사는 거야. 그 10개를 사가지고 나온 그 결과를 보는 것과 투표지가 다 똑같이 보이는 투표지에다가 후보자 5명의 이름을 쓰는 거는 결국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OH10이라고 쓰시는 거고 14C 4로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투표를 할 때 구분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데 자,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 칩시다. 자, 이런 조건이 있다 칩시다. 자, 이런 조건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살짝 다른데 어떤 이 위에 거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고 아래 거는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숙제가 너무 적은데. 자, 이거 먼저 해볼까요? 자,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요거 하나예요. 등호가 있냐, 등호가 없냐. 자, 등호가 없다는 얘기는 같은 곳으로는 가지 못한다예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분명히 달라야 돼요. 같은 곳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 5개 중에서 이 4개, 정의역 4개에 해당되는 얘네들이 대응되어야 할 곳 4개를 선택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 2, 4, 5를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1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조건 만족시키려면 1로 가야 되죠. 2는요? 3은요? 여기로 보낼 거야. 3은 어디로 가야 돼요? 4는? 딱 하나만 결정해야 되죠? 즉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4개를 선택을 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4개만 뽑으면 돼요. 4개만 뽑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고 싶다? 4개만 뽑으세요. 5C4죠. 뽑기만 하면 그냥 끝이 나는 상황이니까 대응이 끝나잖아요. 딱 1대1로 대응이 되잖아요. 내가 이걸 딱 고르는 순간 다 딱 한 가지 상황만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한다?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등호가 가능해. 등호가 가능해. 무슨 얘기냐면 5개 중에서 얘가 가야 할 곳 4개를 뽑아야 되는데 중복을 해도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5개 중에서 고르는 거야. 얘를 골랐다. 자, 얘를 골랐다. 자, 이렇게 골랐다. 그러면 1은 어디로 가야 돼? 김우진, 1을 어디로 가야 돼? 에? 2로 가야죠. 2는 어디로 가야 돼? 3은 어디로 가야 돼? 4는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자, 이거를 골랐으면 얘가 가야 될 곳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선택만 하면 돼요. 선택만. 이거 선택하는 경우를 뭐라고 하죠? 하이라이트 한번. 활용점정. 오늘의 마무리를 한번 찍어줘. 다시. 그렇지. OH4 해야지. OH4. 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예요? 4개를 중복 허락해서 고르는 거예요. 1번 과일, 2번 과일, 3번 과일, 4번 과일, 5번 과일이 있는 중에서 4개의 과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OH4라고 부르죠.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8C4로 계산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찾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는 C, 조합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등호가 들어가는 순서가 이미 정해진 순열 같은 경우는 뭘로 해석을 하면 된다? 순서가 정해진 조합 같은 경우는 뭘로 해석하면 된다? 중복조합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중복이 가능하다? 그럼 중복조합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중복이 가능하다, 안 하다는 등호의 여부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30-2번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 나눠드린 그 프린트도 있으니까 그 프린트 혹시 답지 드렸어요? 답지 안 받은 사람, 답지 안 받은 사람, 답지 안 받은 사람, 답지 받았냐? 자, 요 프린트까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로 4시면 4시부터 5시까지 개인 질문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확인 학습하고 그 다음에 4시 반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